안녕하세요. 읽는 사람입니다. 23년에는 어떤 삶들이란 책을 읽었고 24년에는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책을 읽고 있는 읽는 사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냈을 거예요, 아마. 네, 어느새 24년의 첫 번째 달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24년을 시작하면서 되게 올해는 정말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내실이 있는,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그래도 뭔가 알맹이가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살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다짐을 했는데 어머나 이걸 어떻게 한 달이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1월 달에 한 열흘 정도는 엄청 헤맨 것 같아요. 살기는 살았는데 살면서 이것저것을 하기는 했는데 그랬는데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래 풀어놓은 매생이처럼 그렇게 막 정말 정신없이 힘도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 정비를 해서 살아보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지난주에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한 걸 다시 들어봤더니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녹음한 것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앞부분에 잡담이 너무 길죠. 근데 이러다가는 영원히 못 올릴 것 같아서 냅다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저의 실정입니다. 솔직히. 네. 이번 주에 읽어드리기로 한 게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두 번째 챕터거든요. 챕터 제목이 버려진 고양이의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약간 유추가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챕터에서 정말로 사실은 이라고 한다면 이 동물 문제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고 무언가를 볼 때마다 제일 스스로 경계하는 게 의인화라는 문제입니다. 의인화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들 어디선가에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수업 중에라던가 아니면 뭐 기사로라던가 그렇게 조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의인화를 가장 처음 들은 건 아마 국어 수업 때였던 것 같아요. 문학 작품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의인화에 대해서 표준 국어 대사전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비기어 표현함이라고 뜻풀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에 검색을 해보시면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의 특성을 부여하거나 사람의 관계를 부여하고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뭐 이렇게 좀 요약 정리를 하면 대략 그런 뜻으로 의인화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나무에서 수액이 흘러나올 때 나무가 피를 흘린다 라거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할 때 하늘이 눈물을 흘린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바다가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하거나 땅이 고통스럽게 신음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가 노래를 한다 라는 건 어떨까요? 이건 의인화일까요? 고양이가 눈물을 흘린다 아니면 고양이가 슬퍼한다. 고양이가 원망한다. 배신한 것을 안다. 배신당했다. 뭐 이런 것은 어떨까요? 동물에게 감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동물이 어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동물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감정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물이 의리나 사랑이나 우정이나 감동, 슬픔이나 배신을 알까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까요? 그것에 맞추어 행동할까요? 이 챕터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챕터입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많은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버려진 고양이의 마음. 동물에게 마음이 있을까? 과학자들은 동물이 사람처럼 섬세한 마음을 가질 만큼 진화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동물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의인화라고 잘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과도한 인간 중심 사고가 아닐까? 다양한 동물을 지근에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전문가 30명의 경험담을 모은 인간의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책을 보면 침팬지나 거북, 열대어, 돌고래, 오징어 같은 다양한 동물에서 훨씬 더 섬세하고 인간스러운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다. 일단 여기에서 인간의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책은 바이북스라는 출판사에서 2009년 8월에 초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5일에 날개 달린 형제, 꼬리 달린 친구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30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제인구달 박사님 같은 유명한 분도 계시고요. 감수자로 최재천 교수님이 참여하시기도 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많은 고양이를 지금 다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느라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간의 위대한 스승들. 이 책 관련해서는 아마 이 챕터 마무리할 때쯤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이랑 같이 읽으면 좋은 짝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프란스 드발의 원숭이와 초밥 요리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랑 인간의 위대한 스승들 책을 같이 읽으니까 약간 상보적인 효과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요것보다 좀 더 과학 위주의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못 읽을 것 같아서 프란스 드발 아저씨까지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 챕터 끝날 때쯤 돼서 요 두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 주변에 오로지 사람만이 가득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고양이를 가까이서 긴 시간 봐온 활동가들은 때때로 고양이에게서 섬세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요. 감정이라고 하면 꼭 인간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엄마와 함께가 아니면 살고 싶지 않았던 준파리. 준파리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은 행복한 야옹씨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김소진 씨였다. 동사행의 공동 운영자이자 행복한 야옹씨의 묘한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 구조도 하고 있는 활동가이면서 출장도 잦은 평범한 직장인인 그녀는 사람들이 동물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소진 씨가 경기도 쪽에 있는 동사행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다른 한 분과 운영자로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아니신 것 같습니다. 블로그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인간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친분을 유지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작업을 할 때는 업무적으로만 연락을 드리고 업무가 끝나고 나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슝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어떠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2014년 8월 역삼동의 동물병원 앞에서 메모 한 장과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이동장이 발견되었다. 먼저 메모를 읽어드릴게요. 준파리, 남아, 2007년 5월생, 중성화 완료, 사료는 로얄 캐닌 유리나리 SO만 먹어요. 성격 온순하며 차분, 사람을 잘 따름, 좋은 곳으로 입양 부탁드려요. 여기에서 유리너리 SO는 어떤 사료냐면 동물의 묘 관리를 하는 사료예요. 처방식 사료고요. 그래서 이제 결석이 있거나 방광염이 있는 동물들이 많이 먹습니다. 고양이 사료도 있고 개 사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메모를 쓴 사람은 준파리라는 이름과 잘 먹는 사료, 태어난 해와 달, 성격 등을 알려주며 안녕을 부탁했다. 6이었다. 병원 사람들은 일단 준파리를 병원으로 들였다. 사람을 좋아하고 낯가림이 없으며 순하다는 전 반려인을 설명대로 준파리는 좁은 병원 철장 안에서도 잘 지냈다. 밥도 잘 먹었고 화장실도 잘 가렸다. 병원 기록을 찾아보니 4년 전 결석으로 내원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따로 건강 문제도 없었다. 기록에 남은 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당연히 받는 사람은 없었다. 병원에서는 자주 내원하는 소진 씨가 구조도 하고 입양도 보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슬프지만 특이한 것도 없고 화가 나지만 새로울 것도 없는 유기 소식을 듣고 소진 씨는 직접 입양 공고를 써서 올렸고 순조롭게 입양처를 찾아서 준파리를 보냈다. 이대로였다면 유기 고양이의 평범한 재입양 사례로만 남았을 준파리. 하지만 새 집에 간 지 사흘 만에 입양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흘이 지나도록 준파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도 밥도 아무것도. 그 상태가 계속되면 준파리의 미래는 자명했다. 죽음이었다. 어쩌면 좋겠냐는 입양자에게 소진 씨는 준파리를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때때로 음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혹시 준파리도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준파리는 병원으로 돌아와서도 일체의 음식과 물을 거부했다. 어쩌면 준파리는 새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자기를 병원에 맡겨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낯선 집에 들어가고서야 버려졌다는 것을,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고양이는 보통 36시간 이상 공복이 지속되면 간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준파리 역시 이미 지방간이 일부 진행되어 있었다. 눈앞에서 준파리가 음식을 거부해서 간 손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준파리의 목에 관을 뚫어 음식과 물을 강제급여하면서 진행된 지방간을 치료하기로 했다. 목을 뚫어 강제로 급여를 한다고? 준파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덜컥 마음이 멈췄다. 그리고 한동안 준파리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오히려 이런 것이 준파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떠나고 싶어하는 준파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이 오갔다. 사람의 집에서 자란 것도, 동물병원 앞에 버려진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도,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것도 모두 준파리의 의사와는 무관했다.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는 것, 그 하나만이 준파리의 의지였다. 그런데 무시하고 강요해도 괜찮은 걸까? 아마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구조한 활동가들 역시 같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의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식음을 전폐한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듯 동물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 정성과 마음에도 준파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2차 병원으로 유명한 이리온 동물의료원 청담점으로 이동한 날, 준파리는 바로 입원 치료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나비야 사랑해와 이리온 동물의료원 청담점이 함께 진행하는 나비야 이리온 희망이 프로젝트의 13번째 희망이로 등록되어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준파리는 호전되지 않았다. 8kg 정도였던 준파리의 몸은 점점 작아져 갔다. 그동안에도 내내 자의로는 거의 밥을 먹지 않았고 강제급여를 해도 진저리치며 괴로워하기 일쑤였다. 부족한 영양은 수액으로 조금이나마 보충했고 극심한 빈혈은 소진 씨의 반려묘인 해루가 공혈묘로 나서 수혈을 해준 덕분에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잦았던 수액 처방 덕분인지 뒷다리에는 혈관염이라는 새로운 병까지 생겼다. 일단 강제급여를 하더라도 먹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급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수적인 양만큼만 먹을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원해서 먹는 만큼 그렇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파리가 점점 말라갔던 거죠.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처치를 하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7년을 키우다 유기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통통하고 예뻤던 노란 탭이 준파리를 되찾을 수는 없었다. 소진 씨는 사실 준파리 케이스가 이렇게 긴 마라톤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한동안 밥을 거부하다 먹겠거니 상황을 받아들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뼈에 거죽만 씌워둔 듯 앙상하고 눈만 퀭한 준파리를 보면서 모두들 뭔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준파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엄마였다. 준파리에게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겨울이 약간 끝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미세먼지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감기는 계속 유행이고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 24년의 12분의 1?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니까요. 24년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맹이가 있도록 살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